안녕하세요, TNC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수학하고, 그러니까 수학이 왜 열을 올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특목 자사고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도 있겠지만 중학생들도 입시라는 게 있으니까 입시를 살펴보면 영재학교 과고, 국제고, 외고 이렇게 보통은 특목 자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목고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반영 과목들을 보시면 물론 비교과 영역을 안 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과고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이틀이 과고기 때문에 수학 과학을 많이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들이 이렇게 수학에 많이 투자를 하시긴 하는데, 이게 한 번 정도 살펴봐야 하는 건 수학도 하나의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거랑 수학과 산수의 차이를 어머님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보통 뭐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보면은 연산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산수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산수를 이야기할 때 산수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 기준이 그 아이들마다 그리고 학년들마다 그 산수라는 게 1 더하기 1이 2가 못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학년에 맞게끔의 연산에 대해서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진짜 실력이 다 좋아요. 웬만하면은 선행들을 안 하는 추세가 아니고 선행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력들은 다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말로 입만 동동동 뛰어가지고 입만 사는 거죠. 근데 입만 살았지만 결국은 문제를 풀어라고 했었을 적에 정답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연산 따위야가 됐다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그냥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정작 그 연산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 연산보다는 일단은 그냥 무조건 어려운 문제에만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을 못했을 거거든요. 잘 못했지만 그래도 타이틀상 내가 최상위 문제집을 풀고 있고 디딤돌 문제집을 풀고 있고 뭐 올림피아드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그 문제집을 진행하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하나를 시작을 하셔서 고를 하셨으면 그냥 그 고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학년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5학년 게 부족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아이는 5학년 걸 이미 끝났는 상태인데도 그럼 5학년 걸 다시 봐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 아이가 5학년 걸 2번, 3번 본다고 해서 5학년 거 가서 만점 받지는 않아요. 그냥 6학년 걸 하고, 그리고 5학년 거에 부족한 파트들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파트들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백을 하세요. 선행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막 중고등학교 거를 막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막상 5학년 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하면 백을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백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 4층 연산을 못하진 않거든요. 한 최소한 3학년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 아이들은. 근데 그 연산을 가지고 놀 수 없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문제를 조금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장 자체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간과하고 부족하다 싶으니까 다시 또 백하고 또 다시 백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백을 하는 거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뭐든지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계속 뺑뺑이만 치기 때문에 나선형 구조가 안 되고 동그라미밖에 못 그려요. 계속 이제 파문처럼 동심원밖에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진행해 나가면서 부족 부분을 메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완벽할 순 없잖아요. 가성비도 100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어렸을 적에 시험 같은 거 쳤을 적에 이제 그 약간 학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점수로 채점을 하는 데가 있고 개수로 채점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로 채점을 하면은 굉장히 점수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20개 중에 쳐가지고 3개 틀렸다 이러면 뭐 괜찮네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점수로 한 사람 85점이에요. 그럼 뭐 4개까지는 괜찮잖아 뭐 이러면 그게 80점이거든요. 20개 중에서. 그러면 그걸 중학교 내신을 친다고 해서 그 80점이었던 게 어머님들이 그냥 정말 아니야말로 초등학교 때 내가 선행을 이만큼 시키고 수학을 이렇게 시켰는데 80점이 목표로 해가지고 시키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인지 능력을 좀 어머님이 됐든 아이가 됐든 좀 인지해 주는 게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나오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어느 정도 쌓아놓고 난 뒤에 그러니까 실력이 필요한 시점이 있고 이제 점수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점수에 치중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다 다르면 한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정도까지 끝나고 이제 4학년 정도까지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점수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이 아이가 점수 관리 능력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봤듯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아이의 실력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의 실력과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성적표에 찍힌 점수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선행을 시작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행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획득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시험을 쳤을 적에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서 초등학교 때는 경시대회를 쳐봐라고 하는 거죠. 중학교를 가면 어차피 내신을 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시를 쳐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산수가 부족하다라는 게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들은 1 더하기 1이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3학년쯤 넘어가게 되면 그날 그냥 실수를 해요. 문제에서 분명히 더하기를 해라고 했는데 내 아이는 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빼기를 해라고 얘기했는데 더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더하기 1이 시험 칠 때 4면 그날따라 하늘이 날 버린 거라서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근데 그 문제 한 개 틀리면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도 조금 인지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더하기 따위를 내 아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더하기 따위 때문에 5점이 마이너스 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피드가 이거는 실수야 라가 아니고 이 실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한 개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수능 등급이 나오게 되면 1등급, 2등급은 정말 촘촘하거든요. 정말 촘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점 때문에 대학을 떨어졌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솔직히 수학 점수 1점짜리 없거든요. 기본 2점, 3점, 4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1점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격차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 환산하는 거를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선행을 시작을 하셨고 어차피 내가 과정에 충실하면서 결론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반드시 필히 점수에 대한 인지를 아이한테 꼭 시켜주시는 게 필요로 해요. 이렇게 해서 시험 칠 때 실수를 하게 되면은 네가 받고 싶었던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문제 해결 방안이 그때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진짜 더하기를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더하기인데 빼기로 실수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안으로 파고드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 아이가 있고, 그때마다 이제 유형들이 좀 갈라지겠죠. 가르쳐만 주게 되면, 내가 그냥 하나를 주게 되면 하나를 그냥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일 가성비가 좋겠죠. 그리고 또 가성비 구순 하나 가르쳐놨는데 2개, 3개 알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안 하게 되면 내 아이가 중학교 걸 하고 있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문제 밀었을 적에 100점이 뜨지는 않아요. 거기서 말 그대로 진짜 실수를 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쳐보면서 계속 학년이 올라가셔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쑤셔 받기만 해가지고 실력만 계속 쌓아놓으면은 아이 실력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정도의 실력으로 가지고 있어서 중학교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력을 쌓으면서 실력 차근차근히 쌓으면서 구멍 비어있는 거를 잘 메꿔 나가는 게, 절대 빽하시지 마시고 그냥 쭉 달아나가면서, 어차피 선행의 고지점은 수능이고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과정이라고 하면 빨리 땡기면 땡길수록 나쁜 건 아니거든요. 땡겨놓고 다시 빽하면 되는데, 끝까지 가지도 않고 빽부터 자꾸 해버릇하게 되면은 계속 정체만 될 수 있으니까, 고를 시작하셨으면 고를 하면서 구멍을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자꾸 패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 가면 잘하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하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니까 이 과정을 가지고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것도 이미 내가 만약에 공부라는 걸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인지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걸 또 어머님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고 계시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아이가 못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면 계속 진행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놓고 아이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면 좋겠죠. 다음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과정을 어떻게 심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NC였습니다.